80대에 접어든 사람이 편안하고 힘차고 자신감 넘치고 활기차게 걷는 반면 60대에 접어든 사람은 지팡이에 의지해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노화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노년까지도 활력을 유지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 빨리 시들어버리는 걸까요? 사실 이건 운도 아니고 유전도 아닙니다. 마법도 절대 아닙니다. 진짜 답은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으로 나이 드는 방식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간단한 습관들에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말하는 것의 커튼을 걷어내고자 합니다. 건강한 노화를 위한 6가지 황금 습관 50세가 넘으셨다면 이 메시지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모호한 조언이나 공허한 약속이 아닙니다. 하버드나 국립노화연구소와 같은 곳의 최고 의사와 연구자들이 수년간 조용히 강조해온 근거가 뒷받침된 장수 비법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은 이 비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50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살아가세요. 우리는 나이가 든다는 것이 독립심, 에너지, 기쁨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지혜, 자유, 그리고 자신의 방식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의미해야 합니다. 이미 노년 건강 팁을 알아보고 있거나 장수를 위한 일상 습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든 이 영상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자연스러운 건강 전략을 알려줍니다. 60세 이상 건강을 위한 실용적이고 실천 가능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꼼수도, 약도 없이 진짜 행동으로 실천하세요. 그리고 여기 아무도 당신에게 말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이 종종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전의 일이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이미 피곤하고 건망증이 심하고 발이 불안정한 상태라면 다시 회복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올바른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노화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일까요? 강하고 독립적인 80세 노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계속 읽어보세요. 앞으로 몇 분 안에 큰 돈을 쓰거나 인생 전체를 바꾸지 않고도 에너지를 회복하고 뇌를 보호하고 자유를 지키는 6가지 강력한 단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아하게 나이 드는 것에 대한 이런 종류의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조언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하고 구독해주세요. 50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살아가세요. 그리고 당신이 아끼는 사람과 공유해보세요. 그리고 여기 당신에게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질문입니다. 최근에 당신을 더 생동감 있게 느끼게 해주는 작은 습관이 있나요? 아래의 댓글에 답변을 남겨주세요. 이제 첫 번째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종종 간과되지만 인생을 바꿀 만큼 강력한 습관입니다. 습관 샵1. 매일 걷기. 젊음을 유지하는 가장 간단한 습관. 헬스장 멤버십이 필요 없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시작하기에 너무 나이가 많다는 것도 아니에요. 걷기는 이미 할 줄 아는 운동이지만 노화에 맞서 싸우는 가장 강력한 자연적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몸이 반응합니다. 심장이 더 강하게 뛰고 폐가 확장됩니다. 관절은 뻣뻣해지는 대신 움직일 기회를 얻습니다. 하지만 진짜 마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걷는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에 따르면
하루 30분만 걷는 것만으로도 심장병 위험을 최대 4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더 오래, 더 강하고, 더 독립적으로 당신의 삶을 살아가세요. 우리 몸은 움직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으면 잃게 되죠. 아주 간단한 일이죠. 오하이오 출신의 73세 은퇴 정비사 레이먼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몇 년 전, 그는 집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힘겨워했습니다. 다리가 무거워지고 머릿속이 멍했어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라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의사는 걷기 시작하라고 했다. 과격한 운동은 금물. 하루에 10분만이라도. 2년 후, 그는 매일 아침 2마일씩 걷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팡이도 없고, 허리 통증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그의 에너지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마치 수명이 10년 늘어난 것 같아요. 그가 말했다. 이건 몸매 관리가 아니라 자유에 관한 거예요. 걷기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며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증가시킵니다. 즉, 사고력이 더 명확해지고 기억력이 더 예리해지며 삶이 힘들어도 기분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60세 이상 노인에게 걷기는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약과 같습니다. 장수의 가장 효과적인 일상 습관 중 하나이며 시간과 약간의 노력만 투자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걷기의 정신적 이점은 신체적 이점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걷기는 창의적 사고력을 최대 60%까지 증가시킵니다. 막혔거나 슬프거나 혹은 압도당하는 기분일 때는 신발끈을 묶고 밖으로 나가보세요. 발걸음의 리듬, 신선한 공기의 감축은 마음을 정화하는 자연의 방식입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85세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지도 않고 안락의자에 갇히지도 않습니다. 55세 때 걸었던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나무에는 새들이, 등에는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습니다. 안정감과 강인함을 느낍니다.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걷는다는 것의 약속이죠. 완벽함이 아니라 진전. 속도가 아니라 꾸준함.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블록 주변을 5분 정도 걷는 것, 저녁 식사 후 천천히 산책하는 것, 심지어 광고 시간에 복도를 서성거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모든 걸음이 중요합니다. 모든 움직임이 몸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난 아직 여기 있어. 아직도 신경 써. 노인을 위한 자연적 건강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걷기는 자신이 있는 곳에서 스스로에게 맞는 습관입니다. 혼자 걸으며 생각할 수도 있고, 친구들과 함께 걸으며 교감할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걸을 수도 있고, 빠르게 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든 그냥 계속 걸어가세요. 우아하게 나이 드는 것은 시간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리고 효과적인 습관에 꾸준하고 조용한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더 나은 몸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작하면 더 나은 몸과 더 나은 삶을 얻게 될 겁니다. 지금은 당신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일이며 미래의 당신이 내일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습관 샵2.
빨리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래 살기 위해 먹어라. 음식은 단순한 연료가 아닙니다. 정보입니다.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몸은 치유하라는, 보호하라는, 아니면 서서히 분해하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사실 많은 노화 문제는 뼈나 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접시에서 시작됩니다. 50세가 넘었다면 무엇을 먹는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영양 요구량은 증가합니다. 우리 몸은 염증을 극복하고 세포를 회복하고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노인들이 패스트푸드, 냉동식품, 가공식품을 선택합니다. 간편하고 저렴하지만 위험하기도 합니다. 에블린을 소개합니다. 68세인 그녀는 아칸소에 살고 있으며 예전에는 우리 대부분처럼 아침은 토스트, 점심은 델리미트, 저녁은 전자레인지로 먹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피곤함을 느꼈다. 혈압이 오르고 있었고 관절이 아팠다. 어느 날 그녀의 의사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건강이 아니라 질병을 키우고 있어요. 그것은 큰 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블린은 식단을 한 가지 바꾸었습니다. 바로 색깔이 선명한 진짜 채소를 식단에 추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침에는 시금치를, 점심에는 구운 당근을, 그리고 매일 저녁 샐러드를 먹었습니다. 6개월 만에 그녀는 15파운드, 약 7kg를 감량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떨어졌으며 머릿속의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땅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는 음식만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인 영양학의 진짜 의미입니다. 힘을 얻어가는 음식이 아닌 몸이 건강하게 나이 드는데 도움이 되는 통곡물을 먹는 것입니다. 케일이나 콜라드 그린과 같은 잎이 많은 채소에는 뼈를 강화하고 골절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연어와 정어리와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에는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어 연령에 따른 뇌 쇠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귀리와 현미와 같은 통곡물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줍니다. 오후에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수분 섭취를 간과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서 갈증은 줄어들지만 체온 조절, 영양소 이동, 독소 배출을 위해 우리 몸은 여전히 수분을 필요로 합니다. 물을 더 많이 마시는데 도움이 된다면 오이 조각도 좋습니다. 에 발표된 연구신경학 채소, 과일, 통곡물, 살코기 단백질, 그리고 건강에 좋은 지방이 풍부한 지중해식 식단을 따른 노인들은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30% 낮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칼에 든 예방치료와 같은 것이죠. 솔직하게 말해보자면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칼로리를 일일이 세거나 초콜릿을 영원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과 건강을 해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공육, 포장 간식, 설탕이 많이 든 시리얼은 중립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체내에서 노화를 촉진하고 관절의 염증을 일으키고 사고력을 둔화시키고 몸을 지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인을 위한 많은 의사 조언이 음식부터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음식은 하루 3번 건강을 관리하는 유일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한 규칙 하나, 자연에서 온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굶을 필요는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영양을 공급해야 합니다. 허영심이나 체중 감량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활력, 명료함, 자유를 위해서입니다. 몸이 좋으면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무엇이 보이나요? 당신이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을 가로막고 있나요? 여러분은 독립성을 지원하고, 기억력을 보호하고, 나이 탓으로만 돌리는 질병을 예방하는 음식을 선택할 힘이 있습니다. 잘 먹는 것은 제한이 아니라 의도입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먹는 한 입 한 입이 더 행복한 삶을 향한 한 걸음이 됩니다. 더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한 끼로 시작하세요. 신선하게, 다채롭게, 의미 있게. 정신 건강을 유지하세요. 나이가 기억력을 훔치지 않도록 하세요. 다리는 튼튼하게 유지되려면 움직여야 합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거동이 불편해질까봐 걱정하지만 기억 상실이라는 조용한 위협이 서서히 다가오는 것을 항상 알아차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 상실은 작은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름을 잊어버리거나 약속을 어기는 것처럼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무시합니다. 하지만 기억 상실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갑자기 생각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뇌는 수십 년 동안 예리하고 활동적이며 집중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정신적 쇠퇴는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닙니다. 방치의 결과입니다. 다행히도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뼈와 근육을 보호하듯 정신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서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뇌 운동 중 하나입니다. 소설이든, 신문이든, 심지어 요리책이든, 책을 읽을 때 뇌는 집중하고, 처리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해, 기억, 그리고 상상력을 담당하는 영역들이 활성화됩니다. 마치 기억력을 위한 웨이트 트레이닝과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퍼즐도 있습니다. 십자 말풀이, 수도쿠, 논리 게임 등이 있죠. 이러한 게임들은 문제 해결 능력을 시험하고 두뇌가 적응하도록 도와줍니다. 엑서터 대학교와 런던 킹스 칼리지의 연구에 따르면 퍼즐을 정기적으로 푸는 사람들은 퍼즐을 풀지 않는 사람들보다 단기 기억력과 처리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네소타에 사는 70세 마사 이야기를 해볼까요? 은퇴 후 그녀는 사소한 것까지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큰일은 아니었지만 마사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책을 읽고 태블릿으로 단어 게임을 하고 심지어 지역 주민센터에서 스페인어 초급 수업을 듣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정신이 다시 깨어난 것 같아요. 그녀가 말했다. 더욱 정신이 맑아지고 현재에 더 집중하게 되고 사실 정말 즐거워요. 재미는 중요합니다. 활동을 즐기면 뇌가 더 활발하게 참여하고 새로운 연결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60세 이후 뇌 건강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 악기, 심지어 디지털 도구처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매우 강력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영역으로 마음을 밀어넣고 주의력, 집중력,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냅니다. 가장 과소평가된 두뇌 강화 방법 중 하나, 대화.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면 뇌가 실시간으로 듣고, 반응하고, 적응하도록 합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심지어 아이디어에 대해 토론할 때, 단순히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뇌를 단련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활동적인 노인들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더 느립니다. 이것이 바로 노인 건강 팁에 정신 건강을 포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정신 운동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15분 독서, 퍼즐 몇 개, 의미 있는 전화통화 등 작지만 꾸준한 선택들이 모여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건강하게 나이 드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자아의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건강한 노화는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활기차고, 호기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삶에 대한 열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기억은 단순한 사실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기억은 여러분을 현재 여러분 자신,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연결고리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선택할 때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내가 하는 일이 내 두뇌를 강하게 유지하는 것인가? 아니면 둔하게 만드는 것인가? 특별한 프로그램은 필요 없습니다. 이유만 있으면 됩니다. 바로 당신의 마음을 지켜줄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삶의 가장 좋은 순간들이 여전히 당신의 존재와 의식, 그리고 연결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뇌는 당신이 주는 것에 귀 기울입니다. 그러니 이야기, 도전, 대화를 뇌에 주세요. 뇌를 성장시키는 무언가를 뇌에 주세요. 기억을 지키는 방법은 바로 기억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강인하게 지내세요. 사람을 약화시키는 건 나이가 아니라 근육 감소입니다. 사람들은 생일 케이크에 적힌 숫자 때문에 늙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이 약해지면서 늙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소의 과학적 근거에는 근감소증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근육 감소는 40대 초반부터 시작되어 60대 이후에 가속화되는 점진적이고 종종 눈에 띄지 않는 근육 감소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근육 감소를 늦추거나 멈추거나 심지어 되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도 아니고 비싼 치료도 아닙니다. 하지만 간단한 것, 바로 저항 훈련으로 가능합니다. 근육은 당신의 독립심입니다. 근육은 비틀거리지 않고 일어설 수 있게 해주고, 장을 볼 때나 난간을 잡지 않고 계단을 오를 수 있게 해줍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모든 것이 더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꾸준히 하는 가벼운 움직임조차도 힘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의 74세 은퇴 우편 배달부 앨런은 이 사실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가볍게 넘어진 후 의사는 근육 손실로 인해 앞으로 부상을 입을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악화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앨런은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5분씩 벽 푸시업, 가벼운 덤벨 들어올리기, 주방 카운터 근처에서 짧은 스쿼트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3개월 후, 그는 단순히 더 안정된 게 아니라 더 강해졌습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줄은 몰랐어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몸을 지탱하지 않고도 안락의자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장수를 위한 습관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는 단순한 노력입니다. 힘차게 나이 들고 싶다면 단순히 노년을 수동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항 운동을 기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아니요. 시작하기에 너무 나이가 많다는 건 아니에요. 사실,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해지죠. 체중 이동부터 시작하세요. 의자를 지지대로 삼아 가볍게 스쿼트하고, 물병을 들고 팔을 굽히고, 벽에 기대어 플랭크를 하면 코어 근육이 활성화됩니다. 헬스장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목적 의식을 가지고 움직이면 됩니다. 국립노화연구소에 따르면 일주일에 2번 근력 운동을 하면 균형 감각이 향상되고 넘어지는 위험이 줄어들며 뼈 밀도가 높아집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넘어짐은 6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부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강한 근육은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이건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깊은 감정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약해지면 주저하고 산책을 피하고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도 멈추고 예전에 즐기던 삶에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근력 운동은 그것을 바꿔놓습니다. 허리를 잘 컨트롤할 수 있게 해주고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젊어지는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변해서가 아니라 자세가 좋아지고 발걸음이 더 안정되고 몸이 더 활기차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전보다 조금 더 가벼운 무게를 들어 올릴 때마다 자신이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노인 건강의 핵심이며 단순히 문제를 치료하고 예방하고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주도권을 잡는 것만이 아닙니다. 60세 이후의 건강한 삶이 목표라면 이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근력은 타협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외모 때문이 아니라 자유를 위해서요. 그러니 다음에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캐비닛을 꺼낼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강하다고 느끼는가? 만약 그 답이 아니오라면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힘이 꺾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활동 부족이 힘을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은 지금도 당신의 저항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5번째, 사회적 연결, 장수를 위한 간과된 치료법. 올바르게 식사하고, 매일 산책하고, 심지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8시간 잠을 잘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혼자 조용히 한다면 여전히 중요한 무언가가 부족합니다. 인간관계는 단순히 좋은 것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 요소입니다. 노년층에게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가장 강력한 치유의 형태일지도 모릅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물학적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심리과학에 대한 관점 만성적인 외로움은 조기 사망 위험을 26% 증가시킵니다. 이는 하루 15개비의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수치입니다. 외로움은 염증을 유발하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며 인지 기능 저하를 가속화합니다. 몸과 뇌, 그리고 심장은 모두 당신이 혼자라는 것을 알고 반응합니다. 애리조나에 사는 76세 미망인 캐럴린은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서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집을 떠났고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결국 그렇지 않았습니다. 잠은 점점 더 어려워졌고 혈압은 상승했으며 기억은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독서 모임에 가입하고 나서야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매주 나누는 대화, 함께 웃고 내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계기가 생겼다. 그녀는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몰랐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적 연결의 힘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안정시키고 당신이 여전히 소속감을 느낀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전화통화, 이웃과의 산책, 지역 정원에서의 자원봉사, 또는 지역 도서관에서의 봉사활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단순한 사회적 행동 그 이상입니다. 노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건강 증진을 위한 것이며 무료이고 의미 있고 매우 효과적입니다. 외로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고립이 초래됩니다. 고립은 세상을 위축시키고 시야를 좁게 만들며 기쁨을 서서히 앗아갑니다. 하지만 연결은 당신을 확장시키고 방 안에 다시 빛을 가져다 줍니다. 당신의 기분을 북돋아주고 몸을 튼튼하게 합니다. 이는 우아하게 나이 들라는 조언 이상의 것으로 경종을 울리는 내용입니다. 누군가와 직접 대화하면 뇌에서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옥시토신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고 심박수가 안정되며 정신이 더 예민해지고 생동감이 넘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생활을 활발히 하는 노인들은 치매나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훨씬 낮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깊은 의미가 있는 이야기, 웃음, 추억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말이죠. 그건 우연이 아니라 케미스트리이며 치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인을 위한 민간요법이 단순히 허브와 따뜻한 차에 국한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또한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이름을 알고 목소리를 듣고 당신이 나타났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공간에 자신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군중은 필요 없어요.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 한두 명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어요. 만약 삶이 그것을 더 어렵게 만들었더라도 사람들이 이사를 가거나 멀어졌다면 한 번에 하나의 메시지, 하나의 초대장, 한 잔의 커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사실, 당신은 인생의 이 단계를 혼자 겪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둘러싸여 있고, 보이고, 참여하도록 만들어졌죠. 그러니 이 영상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외로움을 느낀다면 행동에 나서세요. 옛 친구와 다시 연락하고, 지역 모임에 참여하고, 새로운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당신의 마음과 뇌, 그리고 미래가 당신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6번째 구절은 깊은 잠입니다. 많은 사람이 잊어버리는 가장 중요한 습관이죠. 수면은 사치가 아니라 우리 몸의 밤샘 정비소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수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무시하는 것 중 하나이고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 중 하나입니다. 수면 부족은 단순히 피곤함을 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력을 흐리게 하고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며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기분, 집중력, 그리고 회복 능력을 서서히 저하시킵니다. 사실, 수면은 당신이 들어본 것 중 가장 강력한 장수 비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면이 이미 해를 끼치기 전까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콜로라도에 사는 67세 마이클은 밤에 서너 번 깨곤 했습니다.
의사는 약을 주었지만 그 약은 그를 계속 졸리게 했습니다. 밤 8시 이후에는 화면을 보지 않고 잠자리에 들기 전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취침 시간을 정하는 등 밤 생활 습관을 바꾸고 나서야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잠이 더 잘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말했다. 생각이 더 맑아지기 시작했어요. 혈압도 떨어졌고 다시 활력이 넘쳤죠. 깊은 회복 수면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회복시켜줍니다. 수면 중에 뇌는 낮 동안 쌓인 독소를 말 그대로 제거하여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기억력을 강화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조절하며 인슐린 수치를 조절하여 체중 증가와 피로를 예방합니다. 충분한 수면 없이는 아무리 노력해도 걷기, 건강한 식사, 사회생활 등 아무리 좋은 노력이라도 소용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면은 노인 건강의 중요한 지침 중 하나이며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면 필요량은 줄지 않지만 잠들고 잠든 상태를 유지하는 능력은 변합니다. 그건 실패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현상입니다. 좋은 소식은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 조명을 어둡게 하세요. 침실은 시원하고 조용하며 어둡게 유지하세요. 멜라토닌 생성을 방해하는 밝은 화면, 휴대폰, 태블릿, TV 등은 피하세요. 대신 독서나 명상을 해보세요. 몸은 이제 긴장을 풀 시간이라는 신호를 필요로 합니다. 주말에도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이렇게 하면 60세 이후 더욱 예민해지는 생체 시계를 단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음이 계속 두근거린다면 누워 있기 전에 생각을 적어보거나 차분한 음악을 들어보세요. 이처럼 부드러운 명상은 자연스러운 리듬에 맞서 싸우는 대신 오히려 리듬을 강화해줍니다. 수분 섭취도 중요하지만 잠자리에 들기 두어 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줄이고 저녁에는 카페인이나 과식은 피하세요. 빨리 잠이 들더라도 깊은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50세가 넘어서도 건강하게 사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뇌를 활성화하고 기분을 좋게 하고 심장을 보호하고 다음날 몸을 움직이고 생각하고 활력을 되찾도록 준비시켜줍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걷기가 근육을 단련하는 방법이라면 수면은 몸이 근육을 다시 강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음식이 하루를 채우는 방법이라면 수면은 신체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대화가 정신을 살아있게 한다면 수면은 기억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완벽함이 필요한 게 아니라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매주 며칠 밤만이라도 양질의 수면을 취하면 염증을 줄이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며 전반적인 웰빙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몸이 원하는 것을 주세요. 깊은 휴식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세요. 병원 진료처럼 취침 시간을 존중하고 수면이 하루의 끝이 아니라 건강의 기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제 우리는 수면을 희생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을 멈추고 날카롭고 꾸준하고 강하게 지내기 위해 우리 자신에게 주는 일상적인 선물로 여겨야 할 때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침내 명확성과 힘,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6가지 습관은 돈도, 완벽한 건강도, 심지어 빠른 시작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바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나이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때 당신을 강하게 만들었던 습관들을 포기하는 것이 당신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동네 산책, 마음의 활력을 불어넣는 책, 건강한 식사, 전화 한 통, 잠자리 전 스트레칭. 이것들은 사소한 것들이 아니라 장수를 위한 일상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야말로 살 가치가 있는 삶을 만들어줍니다. 50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충만하게,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풍요롭게 사는 시간 말입니다. 건강한 노년은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시작해 볼까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 글이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소중한 사람에게도 전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